자, 물질과 전자기장, 이제 새로운 단원을 할 건데, 새로운 단원을 합니다. 이전에 배웠던 건 어떤 거냐면, 물질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제 새로 하는 단원은 전기와 또 자기와 관련된 단원이야. 그러니까 이전 단원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이제 뭐 새 단원은 좀 더 쉬우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면 돼. 하면 되고, 또, 이제 그 마지막에 배운, 저번 시간 마지막에 배운 입자물리학 관련 부분이랑 뭐 이 부분이랑 약간 충돌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이제 약간 더 옛날의 고전적인 방식이니까 고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현대에는 뭐 그 입자물리학으로도 생각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고전적인 방식과 이제 이걸 이용하는 방식들을 한번 배워볼 거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어 물질과 전자기장을 하기 때문에 용어를 정리를 할 거다. 새로운 용어. 왜? 용어를 알아야지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새로운 용어들이 몇 개 쏟아지거든. 그래서 용어를 정리해 나갈 거야. 이 단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용어 정리하다 보면 익혀지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용어 정리를 먼저 할 거다. 제일 처음으로 전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전하는 뭐지?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말한다. 전기적 성질을 말하고 얘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 무엇과 무엇?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로 나뉘게 된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처음부터 전하라는 단어가 있지 않았듯이 이제 이 전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도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과학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단 말이야. 특히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분되는 데까지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자면 과거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탈레스라는 철학자 집이 조금 살았어. 그래서 집에 보석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보석 하나가 뭐였냐면 먹는 호박이 아닌 보석 호박이 있었다는 거야. 그 주라기 공원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요 호박. 주라기 공원 봤어? 네. 주라기 공원이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봤구나. 거기 보면 여기에 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혈액을 주사기로 채취해서 뭐 공룡을 만든다고 하는 건데 그럴싸하지? 아무튼 그 호박이 있었는데 보석이다 보니까 애지중지 다뤘어. 근데 이 호박에 먼지가 어느 날 좀 묻어 있더라. 그래서 이 먼지를 닦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왔다? 천을 가져왔다. 천을 이용해서 호박을 이렇게 문질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되려 먼지들이 막 더 달라붙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지? 다시 하고 또 천으로 막 닦았는데 먼지들이 또 어떻게 됐다? 막 달라붙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탈레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호박에는 영혼이 깃들여져 있다고 생각했어. 호박에 영혼이 깃들여져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뭐 지금처럼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호박에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넘겼어. 어쨌건 이 사건이 중요한 건 전기와 관련된 내용의 이제 시작점이거든. 여기서부터 점점 발달해 나간 거거든. 탈레스는 뭔가 이렇게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진 못했지만 현상을 관찰을 하긴 했어. 이 현상을 가지고 저 영국의 의사이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과학자인 이 길버트라는 사람이 이 현상을 조금 더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호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가지고 서로 문질러 봤어. 문질러 봤더니 호박에 먼지가 달라붙는 것처럼 이 문지른 것들끼리 막 달라붙는 일이 일어나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뭐라고 했냐? 호박화 현상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서로 물질을 문지르게 되면 이런 호박화 현상이 나타난다 정도까지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야. 이 사람 조금 대단한 게 저 엘리자베스 여왕 알지? 주치의였어, 주치의. 그 정도 사람인데 이런 것까지 연구를 했다니까 조금 대단하지. 어쨌건 호박에 영혼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보다는 조금 발달된 거야. 이런 걸 호박화 현상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이 호박이 그리스어로 뭐냐면 일렉트론이거든. 그래서 이 호박이라는 이 용어가 전기, 일렉트릭시티의 어원이 되었다고도 해.
그 후에 누가? 프랭클린이라는 과학자가 조금 더 과학적인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게 뭐다?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개념이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서로 다른 두 물질을 문지르게 되면 뭔가 달라붙거나 또 뭐 다른 것들 문지른 거 가져오면 밀어내는 성질을 갖게 되더라. 문지르기 전에는 성질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지는데 문지르고 나면 성질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물질을 문지르게 되면 무언가가 이동을 해서 하나는 무언가를 얻게 되고 하나는 무언가를 잃게 되어서 이런 성질이 나타난다고 했어. 그래서 얻는다는 개념으로 플러스, 또 잃는다는 개념으로 마이너스라고 명명한 거야. 오케이? 뭐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 이동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냈지. 이동하는 게 무엇이다? 이동하는 게 전자라는 거야. 프랭클린은 단순히 뭐가 이동하는지는 몰랐어. 무엇이 이동하는지는 몰랐는데 무언가 이동하니까 얻는 애를 플러스, 잃는 애를 마이너스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동하는 애가 뭔지를 찾아봤더니 전자더라. 실제로는 전자를 얻는 애가 뭐가 되지? 전자를 얻는 애가 마이너스가 되지? 전자를 잃는 애가 뭐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 그 당시 생각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어쨌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걸 만든 사람이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그럼 자, 전자가 이동하면 왜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가? 이 모든 물질을 이루는 입자, 그 기본 입자 뭐야? 돌턴 아저씨가 말한 거. 원자지. 원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성자와 뭐 중성자, 또 전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 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상시 원자 상태에서는 어떠냐면 이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물질, 이 상태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 즉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은 중성 상태야. 문지르기 전에는 양성자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5개, 여기 뭐 전자가 5개 이렇게 해서 플러스 5, 마이너스 5에서 0, 또 얘는 뭐 예를 들어서 3개, 전자 3개에서 0, 00인 상태였다면 전자가 하나가 이동해버리니까 얘는 전자가 몇 개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4개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 4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양성자가 5개 있는데 전자가 마이너스 4개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무슨 성질을 띠겠어? 플러스 성질을 띠는 거고 얘는 양성자가 3개 있는데 전자가 4개가 돼버렸어. 그럼 무슨 성질을 띈다? 마이너스 성질을 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다. 어쨌건 이게 이제 전하에 관계된 내용이었어. 그러면 하나 더. 전하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전하량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전하의 양을 나타내는 거지. 양, 전하의 양. 즉 다시 말해서 뭐 전기적인 성질의 양을 나타내는 값이다. 전기적 성질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야. 그 전기적 성질이라는 게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건 전기적 성질을 많이 띠는 애들도 있고 적게 띠는 애들도 있다는 거야. 전하라는 개념을 만들고 보니까.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표시할까 하다 나온 게 전하량이다. 전하량. 자, 양을 표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단위가 중요하지? 그지? 뭔가 한번 들은 내용 같아. 전하량이라는 애는 단위가 중요하다. 단위. 얘는 단위를 뭐를 쓰냐면 이렇게 C로 표시해. 어떻게 읽는다? 쿨롱이라고 하는 애야. 쿨롱이라는 단위로 이 전기적 성질의 양을 표시해 주는데 내가 이제 단위를 알았으니까 그럼 1이라는 즉 1쿨롱의 값은 얼마를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돼. 오케이? 그래야 이제 그 정도를 이거의 몇 배구나 가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마이너스 1쿨롱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줄게. 마이너스 1쿨롱이란 전자가 몇 개?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있는 그때의 전기적 성질을 마이너스 1쿨롱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왜 뭐 전자 하나를 1쿨롱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그 양이 너무 많이 시기동하니까 뭐 여러 단체를 묶어가지고 이걸 1이라고 정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이너스 1쿨롱이 얼마인지를 이용하면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도 알 수 있다. 전자 한 개는 얼마의 양을 가지고 있는가? 나누면 돼, 양변을.
양변을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로 나누면 전자 1개가 나오고 그럼 전자 1개의 전할이 나오지? 어떻게 나오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 플러스 1쿨롱은 얼마인가? 플러스 1쿨롱은 전자가 6.25였으니까 이번에는 뭐? 양성자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역으로 양성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은 어떻게 된다? 아, 또 빼먹었네. 전자 한 개는 여기 마이너스. 양성자 한 개는 얼마?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갖는다는 것도 알 수 있어. 중요한 건 이 1쿨롱이 전자 몇 개인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은 625만 생각하면 욕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625만 생각하면 욕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냥 외워져.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 용준쌤한테 한번 들은 건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까먹은 거야. 625만 그때는 이제 직설적으로 욕을 했지 그분은. 어쨌건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를 갖는 게 마이너스 1쿨롱 플러스 1쿨롱이다 라는 사실. 그 다음 대전이라는 용어도 쓸 건데 대전은 무엇인가? 대전이라는 용어는 전기적 성질을 갖게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대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문지르는 행위 자체가 뭘 하는 거지? 전기적 성질을 갖게 하는 거지. 그게 뭐? 대전이다. 여기 나오고 있는 거 맞나? 저 자꾸 정신을 놓고 있어. 대전이란 전기적 성질을 갖게 하는 것을 대전이라고 한다. 지금 용어 정리하는 거야. 용어 정리. 대전체. 대전체는 뭔가? 이렇게 문지르고 나면 얘네가 전기적 성질을 갖게 되지. 오케이? 이런 전기적 성질을 갖게 된 물체를 뭐라고 한다? 대전체. 즉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한다. 대전체라고 한다. 그럼 뭐야? 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했던 건데 털가죽이랑 에보나이트 막대가 있다. 얘네를 문지르면 얘네는 뭐를 띠지?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지? 그럼 이 전기적 성질을 띠는 에보나이트와 털가죽을 뭐라고 부른다? 대전체라고 하고 내가 문지르는 이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한다? 대전하려고 하는 거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용어 전기력.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전기력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전기력은 말 그대로 력이야. 력. 힘이라는 얘기다. 어떤 힘? 중력은 뭐였어? 중력은 질량을 갖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었지. 중력. 얘는 전기력. 얘는 전하를 갖는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 또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얘를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이 전기력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 무엇과 무엇? 인력과 청력으로 나뉜다. 서로 잡아당기기도 하고 서로 밀어내기도 한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 인력이 작용하냐면 서로 다른 전하,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거나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날 때는 인력이 작용해. 중력처럼 인력이 작용한다. 그런데 어떨 때 서로 같은 애들 플러스가 만나거나 마이너스가 만날 때는 어떤 힘? 청력,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야. 이런 느낌이지.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어. 서로 끌리겠지? 남학생과 남학생이 있어. 죽여버리고 싶을 거야. 여학생과 여학생이 있어. 마찬가지야. 그런 상태. 이런 걸 청력, 인력이라고 한다. 그럼 이게 이제 간단한 용어 정의인데 내가 왜 전기력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쳤냐면 앞으로 배울 전기장이라던가 전기력선이라던가 이런 개념들은 이 전기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밑줄 친 거야. 이 전기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고 하면 뭔가 부족해.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든 용어들이 있다. 그게 전기장과 전기력선이거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으로 한번 알아보자는 거지. 자, 용어 정리는 끝이 났고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좀 뭔가 우울해 보이지 않니?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자, 1 뭐다? 전기장과 이제 시작인 거야. 용어 정리였어. 용어 정리. 전기장과 전기력선 선에 대해 알아보자. 이 두 개념의 공통점은 전기력이라는 애를 설명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야. 그러면 뭘 알아야 되겠어? 전기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겠지? 그래서 전기력이라는 걸 설명하다 보니 왜 필요했는가? 그걸 이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전기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쿨롱 법칙이야. 쿨롱 법칙이란 전기력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들은 어떠한 관계식을 갖는가 이걸 알아낸 거야. 누가 찾았기 때문에? 쿨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쿨롱 법칙이지. 오케이? 쿨롱 법칙. 쿨롱 법칙이다. 사실 전기력이라는 애는 얘랑 좀 비슷한 형태를 가져. 그 전기력에 관계된 관계식이. 그게 누군가? 중력이거든. 그래서 중력과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려고 해. 중력이랑.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 먼저 기억나니? 중력이 뭐였는지? 중력은 어떠한 애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었어? 질량을 갖는 아이들 사이에서 서로 어떠한 힘? 잡아당기는 힘이었지? 맞아? 그래서 얘 질량을 라지 m, 얘 질량을 스몰 m.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자, 중력의 크기 얼마였어? 중력이니까 FG라고 할게. 오케이? G? 이게 중력! 이게 아니고 중력이 뭐야? 그라비티잖아. 맞니? 그래서 FG. FG는 어떠한 관계를 가졌어? 중력의 크기는 무엇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기억나? 질량에 비례하고. 끝이었나? 뭐가 있었는데? 그치. 력상수. 만류력 상수, 중력 상수, G. 요런 형태였어. 기억나? 네. 요것과 흡사하게 쿨롱이 알아낸 전기력은 요것과 뭔가 흡사한 형태를 갖는데 뭐가 다른지 한번, 뭐가 같은지 한번 찾아봐. 자, 얘네도 어떤 두 물질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야. 어떤 물질? 오케이. 전하량을 갖는 라지 Q, 그 다음 스몰 Q라고 하자. 전하량을 갖는 아이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야. 자, 얘네도 거리가 얼만큼?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쿨롱이 찾아냈어. 얘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얼마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번에는 무엇에 비례할 것 같아? 전하량에 비례하고. 여기서 끝인가? 아니다. 얘도 상수가 있더라. K다. K. 이렇게 쓰는 거야. K. 요런 형태를 갖더라. 뭔가 둘이 조금 비슷하긴 하지. 요런 게 전기력. 이 관계를 찾아낸 게 쿨롱 법칙이라는 거다. 오케이? 쿨롱 법칙인데. 근데 정말 중요한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얘네 사이에는 중력은 작용하지 않을까? 얘네는 질량만 있다면 무조건 얘네 사이에도 중력 작용한다. 근데 시험 문제 같은 데서나 보면 얘네 중력은 고려 안 하거든.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러냐면 중력이라는 애는 너무 약한 애야. 너무 약해. 예를 들어서 전기력이 여기에서 한 10,000 정도 작용하는데 중력이 10,000분의 1 정도밖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겠어? 10,000분의 1은 무시할 수 있지. 그래서 전기력만 주로 따지는 거지. 전기력 작용할 때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는 질량을 갖는 물체. 질량을 가지면서 전해량도 가지면 당연히 중력도 작용하고 전기력도 작용하는 거야. 오케이? 그거는 알고만 있으면 돼. 어쨌건 자, 중력은 GR제곱분의 MM. 전기력은 KR제곱분의 QQ.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얘네 두 개를 한번 조금 더 비교를 해볼게. 쿨롱 법칙은 이 관계식이다. 이 관계식. 자,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자. 얘네 두 개 공통점에 뭐가 있을 것 같아? 공통점에는? 공통점. 보면 바로 튀어나오는 공통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한다는 거. 이걸 약간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다른 용어로 역제곱 법칙이라고 한다. 역제곱 법칙.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지?
맞니?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역에 비례한다. 역제곱 법칙이라는 거야. 또 두 번째, 이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중력과 전기력은 중요해. 되게 중요한 거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상수. 얘는 G고 얘는 K인데. 얘네는 잘 봐. 내가 왜 굳이 R만큼 떨어져 있는 걸 설명했는가? 얘네 둘 다 떨어져도 힘이 작용하지. 맞니? 떨어져서도 작용한다는 거야. 얘네 두 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원격력이라고 해. 원격력. 저 멀리서 시동 걸고 하는 건 뭐라고 해? 원격 시동. 그리고 멀리서 조정하는 거 원격 조정이라고 하지. 그런 것처럼 멀리 떨어져서도 힘이 작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 원격력이 되게 중요해. 중력뿐 아니라 전기력에서도. 왜? 이것 때문에 전기장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거든. 오케이? 자, 원격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왕 알아본 김에 차이점도 한번 알아보자.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차이점에는 얘네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바로 눈에 보이는 거 G랑 K랑 다르지? 비례상수가 있다는 사실은 뭐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중력은 G를 쓰고 전기력은 K를 쓴다는 사실. 얘네가 그럼 무슨 차이인가? 잘 봐. 얘는 얼마의 값을 가지냐면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을 가져. 오케이? 뭐 이거는 단위니까 일단 제껴두더라도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의 값을 가진다고. 그런데 이 K 값은 얼마를 가지는가? 8.9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오늘따라 분필이 자꾸 우네?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을 가진다. 얘는 얼마를 가진다고? 8.99 곱하기 10의 9승만큼을 가진다고. 그럼 이게 무슨 차이야? 얘는 엄청 작지. 얘는 엄청 크지. 얘네 둘의 차이에 의해서 전기력과 중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지. 거의 뭐야? 10의 20승배 차이 나지. 그지? 10의 20승배면 얼마니? 엄청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엄청 작은 힘이라는 거지. 중력. 저번에 했던 얘기 기억나나? 강력이 제일 세고 그 다음 전기력, 전자기력 뭐 이 얘기 했었는데 제일 작은 게 중력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요 차이 때문이야. 요 차이. 그 다음 또 다른 차이점 하나를 알아볼까? 또 다른 차이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 중력은 무엇이 원인인 거야? 중력은 질량이지. 질량을 갖는 물질 사이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거니까. 근데 전기력은 무엇이 원인이야? 전하량. 그래서 얘네는 근본 자체는 다른 힘이야. 왜? 얘는 질량 때문에 생기는 힘이고 중력은 전기력은 뭐 때문에? 전하량 때문에 생기는 거. 즉 형태는 비슷하긴 하지만 원인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직 통일이 안 됐겠지. 얘네 두 힘에 대해서.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뭐? 혹시 중력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질량인데 음의 질량이라는 거 들어봤어? 음의 질량? 음의 질량이라는 거 아직 못 들어봤거든. 음의 질량. 그 음의 질량이라는 게 있다면 만류인력은 어떤 힘도 작용할 수 있는가? 청력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음의 질량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 찾으려는 게 그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 이런 것들이야. 오케이? 아직 못 찾았어. 어쨌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중력은 뭐밖에 없다? 인력밖에 없다. 오케이? 그런데 전기력은 뭐? 전기력은 인력뿐 아니라 청력도 가진다. 청력도 가진다는 거야.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전기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거야. 중력과 비교해서. 이걸 한 이유가 뭘 얘기하기 위해서였냐면 이 원격력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야. 원격력. 전기력도 뭐? 원격력. 잘 생각해봐라. 중력이건 전기력이건 원격력이 작용한대. 그러면 떨어져서 작용한대. 그게 이해가 가? 떨어져서 뭔가 힘이 작용한다는 거? 이런 거지. 자, 분필이랑 나랑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내가 분필이 날 공격했다. 뭐 이런 느낌.
원격력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잖아. 떨어져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조금 더 얘기하면 뭐 그 당시 사람들의 느낌으로는 원격력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힘을 주고 받는가. 거의 이런 느낌이야. 그 당시 사람들 느낌으로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은 전혀 붙은 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여자분이 임신을 한 거야. 이 사람의 아이를. 거의 그런 느낌이야. 오케이? 결혼도 안 했는데 뭔가 뭐 그런 느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원격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거든.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전기장이야. 오케이?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뭐다? 전기장이다. 그러면 자, 전기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전기장. 원격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야. 만든 용어. 어떤 느낌인가? 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있고 또 뭐가 있는 공간?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있는 공간이 있고 이 두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내가 전자를 훅 집어넣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얘는 힘을 받아? 얘 혼자 있을 때는 힘을 못 받는단 말이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플러스가 있는 공간에 이렇게 전자를 훅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잡아당기지. 맞니? 잡아당긴다고. 뭐 얘는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잡아당긴다고. 봐.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야?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플러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맞아? 플러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플러스가 있으면 얘를 잡아당기는 뭔가 멀리서도 얘를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작용하더라. 즉 원격력, 전기력이 작용하더라.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자, 플러스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간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공간에 뭔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오케이? 그래서 공간이 변화하면 멀리서도 힘이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무슨 개념? 전기장 개념이야. 그러니까 얘가 있음으로써 뭐 공간이 뭔가 변할 것이다. 공간이 변하면 그 공간의 변화를 타고 얘한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 전기장 개념이야. 또 뭐도 있어? 중력도 원격력이지? 중력도 중력장이란 개념을 써. 여기서 말하는 장은 마당장자 있지. 장. 뭔가 이렇게 공간적인 이 느낌이야. 영어로는 뭐 필드겠지? 필드. 일렉트로닉 필드.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 영어가 좀 약해. 어쨌건 이런 개념. 공간이 뭔가 변화한다. 이래야 이제 조금 뭔가 이제 조금 뿌듯하지 않니? 안 그래? 그냥 막연히 멀리 떨어져도 힘이 작용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전기장 개념을 만든 거야. 누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격력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는 얘기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입자 물리학에서는 얘네는 뭐를 주고받는다고 해? 광자를 주고받는다고 하지. 지금은 또 그렇게도 설명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전기장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쓰고 있어. 그러면 편하니까. 그럼 이 전기장이라는 건 원격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공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그런 개념인데 얘는 누가 만든 거지? 사람이 만든 거지. 그래서 정의 자체도 사람이 한다. 이 전기장의 크기와 전기장의 방향은 무엇으로 잡았는가?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의 뭐 크기와 방향을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으로 정의를 하는 거야. 사람이 만든 거잖아. 몰래? 그러면 자, 이 공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는 전기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는 이 주변에 내가 알고 싶은 지점에다가 뭐를 놔두면 돼? 플러스 1쿨롱을 놔두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지점에서 플러스 1쿨롱을 놔두면 이 플러스 1쿨롱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니? 플러스니까 밀어내지. 맞니?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이게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을 알아내면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색이라는 거야. 이게 전기장이야. 그럼 왜 하필이면 굳이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세기를 전기장의 세기로 정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 왜 그랬을 것 같아? 잘 봐.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이 공간에 대한 전기장에 대한 걸 알면 여기 이 지점, 똑같은 지점에 10쿨롱이 있다. 뭐만 곱해주면 돼? 10쿨롱. 그러니까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이니까 10쿨롱이 있으면 10만 곱해주면 되지. 전기장 알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쿨롱이 있다. 마이너스 5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편하지? 편하지? 그래서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의 세기로 전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전기장은 뭐?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력이지. 맞아? 단위 전하가 플러스 1쿨롱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봐. 자, F는 뭐였어? 전기력. K, R 제곱분의 Q, Q였지. 맞아? 그럼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니까 이걸 나눠주는 게 뭐? 전기장. 전기장은 E로 표시한다. 오케이? 이건 뭐? 이 힘을 뭐로 나눠주면 돼? 전하량 Q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뭐가 된다? K, R 제곱분의 Q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단위는 뭐? 뉴턴 퍼 쿨롱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요 Q, 이게 뭔가? 이 라지 Q가 만드는 전기장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라지 Q가 만드는 전기장. 오케이?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니? Q라는 전하가 만드는 공간의 변화, 전기장. 이게 전기장에 대한 설명이다.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 원격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전기력선에 대해서 알아보자. 몇 분 남았니? 전기력선까지 하고 잠깐 쉴게. 자, 세 번째 뭐? 전기력선. 자, 오케이. 원격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기장 만들었다. 자, 만들었다. 오케이, 좋아. 좋은데 전기장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지. 사람이 만든 거거든.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할 때 편해, 불편해? 불편하거든. 일단 사람은 보는 걸 좋아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 보는 걸 엄청 좋아한다고. 이게 적절한 용어 사용인가 모르겠지만 어쨌건 보는 거에 대한 그 욕구가 있어. 그래서 이 안 보이는 전기장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전기력선이야. 결국에 사람이 만든 거지. 이 전기라는 분야를 연구하다 보니까 필요한 거야. 전기장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전기력선은 뭔가 전기장을 뭐 눈에 보이게 해준다. 유식하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전기장을 가시화하는 수단이라는 거야. 실제로 뭐 선이 쭝쭝쭝쭝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얘를 그림으로써 뭔가 편하게 이용하겠다는 거지. 얘는 결국 뭐 사람이 만든 개념이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전기장을 만드는 건데 자, 그림으로 표시한다. 그림을 그릴 때는 뭘로? 화살표로. 그래서 그리는 방법 또는 뭐?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전기력선이라는 건 전기장을 그려주는 거야. 어떻게 그리냐? 첫 번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그려준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려준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무슨 소리냐? 자, 그럼 플러스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이 말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건데 이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하나 있다. 양성자가 하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전기장을 만들어, 안 만들어? 전기장을 만들겠지. 전하가 있으면 뭔가 공간을 변화시킨다고 했잖아. 플러스가 있다면 이 공간이 변화가 될 거야. 맞아? 전기장을 만들 거란 말이야. 얘를 표시해준다. 뭘로? 전기력선으로. 어떻게? 자,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그려준다. 이게 뭐? 전기력선이야. 그럼 나가는 방향은 이거 말고도 휘어지는 방향도 있고 여러 방향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그렸나요? 라고 말하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써주면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으로 그걸 구간마다 조사해서 쫙 있는 거야. 무슨 소리냐? 자, 나가는 방향으로까지는 이해갔니? 플러스에서는 나가고 마이너스에서는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리는 게 전기력선이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 플러스 1쿨롱을 놔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겠어? 플러스니까 밀어내겠지? 여기에 또 플러스 1쿨롱 놔뒀다고 생각하면 밀어내겠지? 그 밀어내는 방향을 쭉 이으면 뭐? 전기력선이다. 오케이? 여기도 플러스 1쿨롱 놔두면 이쪽, 플러스 1쿨롱 놔두면 이쪽,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오케이? 이게 전기력 선이야. 별로 어려운 거 없어. 별로 어려운 거 없어. 그 다음 마이너스가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마이너스도 뭐를 만들어? 전기장을 만들겠지. 얘는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려주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아.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놔둬보는 거야. 그럼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지, 맞아? 이게 뭐? 전기력 선이라고. 별로 어려운 거 없지? 플러스에서 나가고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방향. 하나 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둘 다 같이 있는 공간도 있겠지?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얘도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놔둬보고 그리면 돼.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그려져. 왜 이렇게 그려지느냐고? 나도 보면 돼.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에 의해서는 얘는 어떻게 돼? 밀어나겠지? 맞니? 얘에 의해서는 당겨지겠지? 이 두 힘 합성하면 어느 방향 나와? 이 방향 나오지? 맞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찾아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전기력선이. 이게 뭐? 전기력선 그리는 방법이야. 오케이? 그 다음 전기력선 그릴 때 하나 더. 뭐? 전기장 세기도 표시해 줄 수 있으면 좋지. 기왕 그리는 거. 맞니? 얘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거니까. 전기장 세기는 뭘로 표시한다? 촘촘한 정도. 촘촘한 정도로 표시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자, 얘보다 더 센 전하가 더 큰, 전해량이 더 큰 애가 있어. 그러면 전기장도 어떻게 써? 더 세겠지. 그러면 화살표를 더 그려주면 돼. 더 촘촘하게. 이해가니? 이렇게 하면 전기장이 센 걸 표시해 주는 거야. 이해가?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을 거야. 선을 굵게 그렸다 얇게 그릴까 막 생각을 하다가 뭐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거의 장점이 뭔지 얘기해 줄까? 잘 봐. 요 문제에서 요 반경이랑 요 반경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걸 1번, 이걸 2번이라고 해보자. 1번, 2번 중에서 면적이 어떤 게 더 넓어? 2번. 9야 이거. 9. 2번이 더 넓지. 자, 더 넓은 범위에서 나가는 선의 개수는 동일해 안 동일해? 1번이나 2번이나 동일하지? 그럼 자, 1번에서 촘촘하다고 생각하겠니? 2번에서 촘촘하다고 생각하겠니? 2번. 다시 말하면 1번 영역에서의 전기장이 더 세다는 거다. 이해가니? 얘는 봐봐. 얘네 사이 떨어진 거는 요만큼이지, 맞니? 요만큼이지? 얘는 어때? 이만큼이지? 거리 차이가 요만큼이라고. 어떤 게 더 촘촘해? 1번에서 더 촘촘하잖아. 즉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기장이 세다는 것도 표시해 줄 수 있어. 왜? 전기장 세기 얼마였니? E는 K R 제곱분의 Q였지. 맞니?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기장은 약해질 거 아니야.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 끊어지거나 겹치지 않도록. 무슨 의미인가? 이게 끊어진다는 거 어느 공간에서 전기력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맞니? 전기력은 무한히 먼 곳까지 작용한다. 무한히 먼 곳. 그래서 끊어지면 안 돼. 겹치면 안 된다는 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선이 뭐 이런 식으로 겹쳐버리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여기에 있는 전하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맞니? 맞아 아니야? 맞아? 왜? 전기장이 그 힘의 방향을 표시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겹쳐진다면 힘의 방향이 랜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력선을 그려줄 때는 요 세 가지에 유의해서 그려주고 세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다. 이해가니? 오케이? 요까지 하고 다시